올해 대부분의 주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애용하는 해켄색 대학병원이 지난 2019년 착공한 새로운 수술 병동 건물의 모든 준비를 최근 마쳤습니다.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치료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신질환자와 노숙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강력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살인사건을 포함한 일부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립대 순위 입학 지원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내년 5월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한 가운데 새해까지 약 6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주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만에 10배 넘게 불어났고 지난 한 주간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주간에 독감 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전주에 비해 2배로 증가한 7만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입원 환자는 지난 10월 말까지 6,900명이었지만 한 달 남짓 만에 10배 넘게 불어났고 지난 한 주간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요즘 시기의 독감 입원 환자가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에서 독감에 걸린 환자는 최소 87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4,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의 성인과 4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근본적으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가운데 백인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낮아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독감으로 총 1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지난주에만 2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백인 어린이의 예방 접종률은 지난해 11월보다는 3.4%,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또 CDC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흑인 성인의 독감으로 인한 입원 비율은 백인 성인보다 80%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독감 시즌 동안 흑인과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성인의 43% 미만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백신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시즌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연방식품의약청에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FDA 승인이 이루어지면 6개월에서 4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오리지널 백신 2회 접종과 오미크론 대응 백신 1회 접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들이 애용하는 해켄색 대학병원이 지난 2019년 착공한 새로운 수술 병동 건물의 모든 준비를 최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겪은 이후 새로 지어진 병원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병원이 정식 개막을 곧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찬우 기자가 직접 오픈 전 병원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팬데믹을 거쳐 약 3년간의 공사가 끝난 해켄색 대학병원의 헬레나 터월 파빌리온 수술병동은 의료의 미래를 엿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의료 시스템은 모든 과정을 가속화하고 환자의 입원 수속 절차 등 과정에서 불필요했던 부분들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이 전염병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1분 1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입니다.
먼저 스테리스 수술실 통합 시스템은 수술 중 화상회의를 통해 동료 의료진과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수술실 안팎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즉, 수술 중인 외과 의사가 진행 중인 수술과 관련해 의료인이 필요할 경우 수술실을 떠날 필요 없이 병원 내 다른 의료진이나 전 세계 다른 의사들과 즉석에서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캡처, 녹화 기능이 탑재된 모니터, 또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해 어떤 치료 방식을 대입해야 할지 이미징 기술을 통해 합병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그야말로 스마트 병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또 단 하나의 작은 절개를 통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복잡한 수술을 수행할 로봇은 환자 내부 수술 영역에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3D 카메라와 동전 크기의 수술 도구가 달려 있습니다. 외과의의 손과 발을 통해 조종되는 이 수술 기구는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감염 가능성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같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신뢰성, 병실 수용력 증가에 중점을 둔 만큼 회복실의 수용도 커졌습니다. 또 수술실로 향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통행로와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구별해 이제 불필요한 외부 접촉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제 곧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낸 해켄색 터월 병원은 곧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가 지난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치안 강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이 정신질환자와 노숙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뉴욕시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 등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주도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범죄 중 상당수를 정신질환자가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숙자 연합이 반발하며 정신질환자와 범죄율 간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나서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노숙자와 정신질환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신질환자들을 범죄와 연관짓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 많으며 이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유 없이 승객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들 역시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 상반기 사이에 발생한 혐오 범죄 중 50% 이상을 정신질환자가 저질렀다는 통계 역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뉴욕시의 새로운 정책이 강제 입원을 부추기고 노숙자와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고 간다고 비난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정신병원 강제 감금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묻지마 폭행과 지하철 범죄를 방지하고 뉴욕시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노숙자들 간의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숙자와 정신질환자를 사회학으로 몰고 가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조치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뉴욕시에서 11월 한 달 동안 강력 범죄는 감소했지만 살인 사건을 포함한 일부 범죄 유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범죄 퇴치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11월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범죄는 1,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23건보다 감소했습니다.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 절도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중절도의 경우 올해 11월 4,187건으로 지난해보다 243건 줄었습니다. 강간도 올해 11월 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건 감소했고 빈집털이도 올해 1,231건으로 79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올해 11월 1,491건으로 지난해보다 52건 늘었고 폭행도 2,016건으로 59건 증가했습니다.
또 살인사건은 올해 11월 3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증가했고 차량 절도도 1,131건으로 집계돼 97건 늘었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했을 때 총 39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40건보다 11.1%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11월로 한정했을 경우 지난해보다 증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중교통시설 내 범죄는 올해 11월 205건으로 지난해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한편 NYPD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뉴요커와 관광객이 몰리는 맨하탄 주요 지역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뒷주머니가 아닌 앞주머니에 넣거나 손가방 등에 넣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앞쪽으로 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주립대인 순위 입학 지원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순위가 실시한 입학 지원 비용 면제 프로그램과 타주 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프로그램에 힘입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 주립대 입학 지원자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같이 지원자가 급증한 이유는 SUNY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입학 지원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SUNY에 따르면 SUNY 산하 64개 캠퍼스의 2023년 가을 학기 입학 지원자는 11월 25일 기준 20만 4,43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0%가 급증하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SUNY는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최대 5개 캠퍼스까지 입학 지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또 뉴욕주 내에 거주하는 학생뿐 아니라 타주 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지원자 급증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SUNY는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8개 주 학생 역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타주 거주 지원자가 전년보다 약 70% 더 늘었습니다. 이외에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뉴욕 거주 학생에게 수업료를 전액 보조해주는 엑셀시어 스컬러십 프로그램 역시 SUNY 지원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거주 풀타임 학부생의 약 50%는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료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17년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뉴욕주 교육감을 지낸 존 킹 박사는 5일 뉴욕 주립대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킹 총장은 뉴욕 주립대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킹 총장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지원, 뉴욕 주립대를 지역사회 리더를 배출해내는 창구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던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각 주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때문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발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아이디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얼 아이디의 새 발효일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 시행을 연기한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유 번호뿐만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입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돼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됩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아이디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새해까지 약 600만 관광객이 뉴욕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뉴욕시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새해까지 약 600만 명 관광객이 뉴욕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해제되면서 관광객 수요는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및 감염을 우려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뉴욕시 방문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뉴욕시를 찾아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프트 애비뉴 라이트닝 행사와 락카펠러 센터 트리, 메이시스 백화점 연말 데코레이션을 구경하고 센트럴 파크, 브라이언 파크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브로드웨이에서 연말 공연을 즐기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누리려는 관광객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NICN 컴퍼니는 뉴욕시 관광객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관광사업 활성화로 인해 뉴욕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중국 관광객은 팬데믹 이전 대비 8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관광객 수요로 연말 호텔 가격 역시 평균 8%가 올랐습니다. 가격은 연말로 갈수록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텔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있지만 팬데믹 기간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호텔들이 연이어 사업을 접은 탓에 객실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2025년까지 약 11,000여 개의 객실이 추가 공급될 것이며 2024년까지 뉴욕시 관광사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약 900만 명에게 지난달 승인됐다는 이메일이 잘못 발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00만 명의 채무 탕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학자금 면제를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900만 명은 법적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대출 면제를 받았다는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지난달 22일에서 23일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제목은 900만 명의 수신자에게 당신의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이 승인됐다고 잘못했지만 본문 내용은 정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된 이메일은 며칠 내 전송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불법으로 카드 정보를 복사해가는 스키밍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2,200여 명의 푸드 스탬프 EBT 카드 내 현금 혜택이 갈취된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ATM 리더기에 몰래 장치를 설치하고 ATM에 꽂는 카드의 숫자와 핀 넘버를 도용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보로 새 카드를 만들기도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간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 대부분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7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최근 몇 달 동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시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기존에는 시의회 승인을 얻기 어려웠고 조닝 변경 등의 문제에서도 까다로웠던 뉴욕시였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를 대거 승인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헬리스 노스와 이노베이션 퀸즈 프로젝트가 승인돼 아스토리아에만 4,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롱스 트록스넥에 349채의 아파트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도 힘을 받고 있으며 퀸즈 시리필드 인근에 2,500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할 웰렛츠 포인트 개발 역시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뉴욕 최대 부동산 협회인 REBNY는 2030년까지 56만 채의 추가 주택이 필요하지만 수요의 14%가량만 공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